안녕하십니까,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지도에서 보이는 그림은 고3 저수지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 그리고 3원 저수지, 고3 저수지를 끼고 있는 3원 저수지 부근, 요 부근으로요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깁니다.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의 랜드마크가 바로 이 고3 저수지 옆에 있는 바우더기 휴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주 최첨단으로 휴게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는 진입과 출입이 가능한, 진출입이 가능한 스마트 IC로 만들어집니다. 자,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생기는 이유는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정체적인 구간을 약 60% 이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용인까지는 120km, 그리고 용인에서 세종까지는 140km로 달리는, 초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가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인데요. 자,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에 참 재미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구간을 지나면서요, 그게 뭐냐면 이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가 발표가 되면서 원삼 IC가 없던 계획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삼 IC가 없다가 작년에 발표가 됐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삼 IC가 생겨서 여기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주요하게 좀 체크해 본다면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용인 하이닉스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쪽이 어딜까요? 당연히 용인이겠죠. 용인의 처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인구 원산면이 최대 수혜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반경 아래에 있는 백안면이라든지 양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는 틀리지만 안성과 용인과 경계선 사이가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위치한 곳이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일대인데요. 요 하단,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하단부터 57번 국도 라인입니다. 이 국도 라인은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경계선이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라고 하는 이 경계선, 여기가 북가연이고요. 위로 가면은 원산면 목신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보면은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7번 국도가 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325번 국도와 57번 국도가 만나는 이 도로가 향후에는 4차선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57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 벌써 여기에서는요, 안성에서는 벌써 이게 325번 국도로 전환이 됩니다. 안성에서는 스마트 휴게소가 들어서는 이 325번 국도 이까지 벌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4차선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안성시청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안성시청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청은 여기까지는 또 4차선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4차선 구간을 완료를 합니다. 언제? 내년까지 완공된다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 공사를 어디서 하냐면 안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325번 국도 확장 포장, 그러니까 중로 3루입니다. 여기도 4차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토지 보상은 다 나갔고, 그리고 땅을 현재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벌써 아스콘까지 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안성에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삼성이 사놓은 땅 남풍리 산 15번지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곳을 왜 사놨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몇 달간 품어왔는데요. 그리고 삼성의 움직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확신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어제 여기 경기도 현장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통할 일이 생겨서 통화를 하다가 얻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4차선 공사하다 보면 이 4차선 주변에 붙어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임야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땅들을 개발할 때 보면 뭐가 발생이 되냐면 접도구역이 발생이 됩니다. 네, 4차선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보통 고속도로 같으면 20m, 그리고 일반 국도 같으면 5m 정도의 접도구역을 발생하는데, 근데 이 접도구역이 생기는 부분에 보통 토지보상 나갈 때 보면 이 접도구역은 보상이 안 나가고 잘리는 부분, 네, 자기 본인의 땅이 있으면 그 잘리는 부분까지만 보상이 나가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접도구역이 발생이 되면은 지주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접도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로 접도구역을 만들어 놓는데요. 접도구역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건폐율이나 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 접도구역에는요,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접도구역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산이 있는 곳을 파헤치다 보면 그 접도구역 내에서,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진입해야 되는 접도구역이잖아요. 입구가 된다면. 그런데 거기에선 성토가 1.4m까지 땅을 높일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높이고요. 그리고 굴착을 할 때 땅을 또 산 같으면 내 땅이 높고 도로가 낮다 그러면 이걸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파내는 굴착 같은 경우도 1m 이상은 못 파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입할 때 이 도로, 이 산이, 내 땅이 갖고 있는 땅이 높다 그러면 진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도구역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은 굉장히 좀 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조례마다 차이가 조금씩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접도구역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임야가라든지 거기에 높낮이가 발생되는 곳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고3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 휴게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광특구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휴게소가 바라보는 맞은편 쪽, 네, 이쪽이죠. 월향리 쪽, 이쪽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정말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좋습니다. 이런 쪽에 개발이 된다면은 향후에 굉장히 멋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수변을 따라서 이렇게 외곽도로가 분명히 생기는데요. 1차적인 외곽도로는 이미 계획이 잡히고 이게 공사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한번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도를 보면 이미 계획도로가 보세요. 여기 보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이게 지금 몇 메타 도로냐면 2m 도로가 아닙니다. 6m 도로가 아닙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아니라 여기를 살펴보면 중로 3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로 3류. 중로 3류는 폭이 몇 미터냐면 이게 폭을 한번 재볼까요? 폭이 이걸 재보겠습니다. 네, 요게 12m 정도로 잡혀 있죠. 네, 12m. 네, 이게 12m입니다. 폭이. 예, 폭이 12m가 되는 게 요 도로입니다. 네, 그래서 중로 3류는 4차선입니다. 네, 이 4차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고3 저수지 수변을 따라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수변도로 따라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 꽃매 카페도 있잖아요. 요렇게 가다 보면 요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거 돌지 않고요. 일자로 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려서 요렇게 직선으로 거의 수변도로지만은 직선화 시켜가지고서 거의 갑니다. 수변 따라. 그래서 요 도로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램프가 됩니다. 여기서 57번하고 325번 국도하고 요 도로가 몇 번 도로냐면 306번 지방도입니다. 이 306번 도로가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306번 도로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볼게요. 쫀쫀쫀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이쪽으로 삼성이 사놓은 땅, 네, 미리 표시를 했습니다.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산 15번지라 정확히 찍혀있죠. 경기도 안성시 보기면 남풍리 산 15번지. 이게 단일 번지입니다. 삼성이 사놓은 35만 평인데 이 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잡으면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안쪽은 대부분 다 임업용 산지였는데 이렇게 표시 벗어난 지역이 있죠. 이런 건 다 계획관리로 이미 다 바뀌어진 지 오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보면 벌써 아스콘 다츠가 아스팔트로 다 했고 이쪽엔 건물이 번듯하게 한 4층 이상으로요 벌써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요게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도를 보면 여기 지금 지적 편집도라 제대로 나와 있네요. 편집도라 보면 삼성이 어디까지 사놨냐면은 이게 4차선 도로잖아요. 이 4차선 도로에서 보면 이거 다 찍어 보시면은요, 다 삼성 겁니다. 이 도로, 요 도로 따라서 가는 요것만이 삼성이 아니고요. 이 도로에서부터 무려 이까지, 이까지 다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적도상에 이렇게 작게 돼 있는 거 다 찍어 보면 산 25번지 이게 약 제 봤더니 3,000평 이상입니다. 이거 다 삼성 부지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현재는 2차선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벌려지냐면요. 이게 토지이용 계획 때 보면 요 정도 12m 정도 이 정도 도로 네, 한 이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정도. 네. 이렇게 넓게 지금 도로를 이렇게 넓게 잡혀 있어요. 지적도에 보면 요 나와 있죠. 요 도로예요. 요렇게. 네.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요 지적도에 편집돼 있죠. 요거 따라서 지금 빨갛게 선으로 표시가 돼 도로로 해서 빨간 선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경기 부동산 포탈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적도로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가 15m 도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죠. 이 도로가 생기면 수변도로가 생긴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램프에서 끊어져서 이게 조금 더 멀리 지도를 보면요. 요게 자, 위성 지도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SK 하이닉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 위쪽 도로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말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 따지면 5분, 국도로 내려와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SK 하이닉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도로가 또 하나의 도로로 밖에 없고요. 이 외통수입니다. 이 도로가.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 또 이 도로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도로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시골 마을이고 여기에 막 엄청난 공단이 세워지고 이런 게 없거든요. 물론 여 밑에 가다 보면 볼빅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볼빅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거는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됐어요. 하다가 안 했고 이것도 알아보니까 볼빅 산업단지가 하려고 하다가 음성인가요? 거기에 볼빅 공장을 이미 지었습니다. 예. 볼빅 공장을 지어서 여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4차선 도로가 왜 존재하냐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삼성 때문에 생긴 도로입니다. 삼성 때문에. 다시 볼까요? 지적도로를. 삼성 때문에 생긴 이 도로인데, 그럼 삼성이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4차선을 낼 리가 없거든요. 이 도로는 참고적으로 삼성이 이 도로를 다 매입을 해서 토지 보상을 다 끝나서 안성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이미 신문에까지 2017년에 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움직임이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삼성이 사놓은 이 땅에 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여기에 이미 포장이 돼가고 건물이 들어가고 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이곳에 삼성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곳에 삼성 직원이 와서 이 일대 돌면서요, 이 일대를 지작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4명, 5명 오셔서 카메라 들고 이쪽을 다 찍어가면서 묘지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갔고, 그리고 이곳에 삼성 헬기가 떠서 한 5분 정도 빙빙 돌면서 이곳을 다 집중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조증상이 분명히 어떤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SK 하이닉스가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올해 19년이니까 18년도에 이 SK 하이닉스가 생기기 전에,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 건교에 있는 부동산 그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이쪽에 SK 헬기가 3번 정도 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좋은 일들이 이 안성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25번 국도와 만난 57번 국도가 중요하고 삼성이 사놓은 이 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도로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지금 언젠가는 벌써 개발이 시작했죠. 근데 뭘 할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곳에 뭘 할지. 네,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짓는다 하는데 규모가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요.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다 이미 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쪽 주변으로, 네, 이쪽으로 나가는 이 4차선 도로, 이 도로 중심으로 좀 그 땅이 있다면, 그리고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빠져나가는 지점에 이 고3 저수지 관광특구로 개발될 이 고3 저수지와 국내 최대 지금 스마트 휴게소, 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랜드마크인 이 스마트 휴게소, 바우더기 휴게소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다 보면 너무나 멋집니다. 고3 저수지 뷰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 호수 중간에 섬이 있는 곳도 많지 않거든요. 이런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그냥 저수지로 돼 있지. 이렇게 여기에 보면 비석섬, 팔자섬 이 돼 있죠. 그리고 어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섬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면 섬이 생깁니다. 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도 너무나 멋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휴게소가 생긴다면 이 산이 여기에 좀 높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고3 저수지 일대가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보더라도 이 수변이 지금은 개발이 요렇게까지 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요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분명히 어떤 길이 나고 호수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 같은 게 형성이 된다면 정말 이곳은 어느 그 저수지와 어느 호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고3 저수지가 개발되는 이런, 그리고 스마트 휴게소 삼성이 사놓은 이 땅 정말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동안성 IC, 지금 이게 예전에는 동안성 IC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성맞춤 I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안성맞춤 IC 이 주변은요 정말로 크게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성 버스터미널이 있고요. 이곳에 버스터미널은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여기 보면 프로지오 아파트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시청인데 시청 쪽에서는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습니다. 다 이게 산으로 묶여져 있고요. 밑에는 절대 농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386도 타고 가서 이쪽으로 빠지는 곳, 네, 이 안성 종합운동장으로 빠지는 곳, 그리고 안성 랜드 있죠. 예, 안성맞춤 랜드가 있고, 그리고 예, 안성맞춤 빌리지 1단지 뭐 이렇게 쭉 다 돼 있죠. 여기 벌써부터 전원주택지 같은 것들이 다 지금 막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대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물류단지라 해가지고서 이게 30만 평 정도 잡혀 있다가 좀 축소됐습니다. 한 15만 평 정도 이쪽으로 보게 물류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쪽에 보면 안성 시민이 사랑하는 금강저수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고3 저수지는 사실 그 낚시하는 곳이라 보면 되는데, 이 금강저수지 같으면요 정말로 뷰가 아름답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이 이 금강저수지인데,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이쪽으로 이쪽도 개발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출렁다리 세우자 그러고, 그리고 짚라인 뭐 이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이쪽이 벌써 4차선 공사를 벌써 요게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에 이게 또 4차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처럼 안성이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요. 예, 이제는 공격적으로, 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하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안성은 정말로 좋은 도시, 명품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